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인 제가 한국 시골의 작은 공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부품 하나가 저희 30년 자존심을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죠. 무산소동이라는 걸 아시나요? 순도가 99.99%에 달하는 특수 구리로 변압기의 핵심 소재입니다. 1200도 고온에서 산소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하고 온도와 압력 중 하나만 어긋나도 완전히 망가지는 예술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이렇다 보니 이 기술을 마스터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었습니다. 독일, 일본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 지방의 한 중소기업이 독일 장비를 한국식으로 개조해서 고작 5년 만에 우리를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절대 외산을 쓰지 않는 일본 전력청이 유일하게 한국산만 승인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한국의 작은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엇이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를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기술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서 변압기 부품 제조 전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헬무트 슈나이더입니다. 30년간 독일의 중견 기업에서 무산소동 소재 개발 분야를 담당해왔고, 우리 회사는 전 세계 7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복사만 잘하는 나라, 값싼 대체품이나 만드는 곳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 것은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업계 뉴스를 훑어보고 있는데 한 줄의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전력청이 한국산 CTC 코일을 공식 채택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일본이야 워낙 기술 자존심이 높은 나라고 외산 부품을 거의 채택하지 않는 곳이니까 분명 오보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뉴스는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무산소동이라는 건 정말 까다로운 기술이에요. 산소가 1ppm만 높아져도 제품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야말로 정밀함의 극치를 요구하는 분야였습니다. 회사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요. 마케팅 부서에서는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기술진들은 과연 그들이 진짜로 우리와 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상 하루아침에 이런 고난도 기술을 습득할 수는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경쟁사인 지멘스마저 한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멘스는 우리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회사였는데 그런 곳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논의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들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독점해온 기술을 뛰어넘었단 말인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주해온 것은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이 몇 번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것뿐이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는 불가능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군요. 헬무트, 자네가 한국에 가서 실체를 파악하고 와야겠어. 우리 기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야.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그 카피캣들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굴욕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수락할 수밖에 없었죠.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혹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뿐일까?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직감은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제 예상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충북으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로는 독일의 기술력을 위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택시기사가 한국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친근한 느낌은 받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공장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았고 독일의 대형 제조업체들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건물 외관도 특별할 게 없었고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도 그리 고급스럽지 않았어요.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구나 싶었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무산 소동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소규모였지만 내부의 장비들은 상당히 정교했어요. 특히 제 눈을 끈 것은 독일에서 수입한 장비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원래 사양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본 흔적이 역력했죠. 처음엔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마구 고쳤나 보다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의 대표분을 만났을 때도 의외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조용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과장된 홍보 대신 차분하게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더군요. 처음엔 우리가 독일 장비를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1ppm만 높아도 실패하더군요. 결국 기계를 한국식으로 뜯어 고쳤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역시 독일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임의로 개조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업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조된 장비들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 주시는데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스농도 제어 시스템은 독일 원본보다 훨씬 정밀했고 압력 조절 장치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설계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연구 일지를 보여주셨을 때였습니다. 5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실험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실패한 실험의 횟수만도 수천 번이 넘었고 각각의 실패 원인과 개선 방안이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나 우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독일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만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독일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샀고 이들은 기술을 만들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실제 무산소동 샘플을 보여주셨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정면이 완벽하게 균일했고 순도는 99.99%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독일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표면 처리 기술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전체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아주 작은 이상 징후라도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자동화와 정밀 제어는 독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을 그들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숙련도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각자가 맡은 공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미세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자들을 어떻게 양성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5년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내내 공장을 둘러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과 우월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독일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계속 생각나더군요. 특히 CTC 코일 공정을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그 자신감 있는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CTC 코일이라는 건 제가 수십 년을 연구해도 늘 불량률을 줄이지 못했던 분야였거든요. 독일에서도 이 기술만큼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걸 해결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공장을 찾았어요.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벌써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모든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더군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거든요. CTC 코일 공정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동화보다는 사람의 손이 더 많이 개입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정밀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숙련공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한국 기업 대표분이 설명해 주시길 처음에는 완전 자동화를 시도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무산소동의 특성상 아주 미세한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과 직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숙련공의 노하우를 결합한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실제로 작업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예술 같았어요. 온도가 0.1도만 변해도 즉시 감지해서 조정하고 습도 변화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밀함은 독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식사 중에도 기술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과 시간이 끝나면 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이들은 달랐어요. 오후에는 품질 검사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검사 장비들이 독일 것보다 더 정밀했거든요. 특히 순도 측정 장비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비를 구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직접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기존 장비로는 만족할 만한 정확도를 얻을 수 없어서 스스로 만든 거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량률이 0.01%였어요. 이건 독일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0.1% 정도의 불량률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지 묻자 5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답하더군요. 그때 제가 입 밖에 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기술을 넘어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았거든요. 한국 대표분이 겸손하게 웃으시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깨달았어요. 이들이 만든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들어올 때의 회의적인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일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의 거리를 다시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겸손함까지. 이 모든 것이 오늘 본 기적 같은 기술력의 바탕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독일 본사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솔직하게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자존심을 고려해야 하는 건지 말이죠. 하지만 결국 진실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주해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독일로 돌아온 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본사에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임원진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제 경험을 설명해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든 사람들이 제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헬무트, 한국 기업의 실체가 어땠나? 과연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을 독점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시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부서장이 먼저 반박했어요. 설마 한국 기업이 우리보다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차근차근 제가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품질 수준, 공정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연구 개발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CTC 코일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완벽하게 풀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이사가 물었어요. 정말로 불량률이 0.01%라고 했나?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던 기술적 장벽이 무너진 것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요,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사람들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가져온 한국 제품의 샘플을 보여줬을 때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직접 분석해 본 결과 품질 면에서 독일 제품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주요 전력 회사들이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의 전력청에서도 한국 기업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회사 내부에서는 대응 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한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제안했을 때 처음엔 반대가 많았어요.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느새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한 달 후 드디어 사장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30년간 유지해온 기술적 우월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독일 기업에게는 큰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 기업과의 연락 담당자로 지정됐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대표분께 전화를 드렸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는 입장이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하시더군요. 협력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기술을 전수받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살린 윈윈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하시더군요. 독일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한독 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곧 업계의 화제가 됐습니다. 독일의 전통 있는 기업이 한국의 중소기업과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유럽 전체에 퍼졌거든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반응도 많았지만 점차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져왔던 기술적 우월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본 그 열정과 끈기를 생각하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독 기술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진 5명과 함께 가게 됐어요. 동료들은 처음에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가보면 분명히 놀랄 거라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에서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동료들이 감탄하더군요. 특히 우리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인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공항 시설이 정말 훌륭하네요. 독일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숙소에서 하루 쉬고 다음날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2번째 방문이었지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시설이 더 확장되어 있었고 새로운 장비들도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분이 말씀하시길 독일과의 협력을 준비하면서 설비를 더 늘렸다고 하시더군요. 동료들의 첫 반응은 저와 비슷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소규모였지만 내부는 정말 체계적이고 정밀했습니다. 특히 클라우스가 무산소동 제조 공정을 보고는 완전히 너클 잃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군요. 우리가 30년간 고민했던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했다니요. 그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의 첫 미팅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측에서 먼저 독일 기술의 장점들을 언급하면서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독일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과 표준화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도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고 한국도 독일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하니 정말 이상적인 협력이 될 것 같았어요. 첫 주 동안은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매뉴얼을 설명했고 한국 측은 그들만의 독특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한번 설명하면 바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발전시키더군요. 우리 동료 중 한 명인 미하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들의 창의력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가져온 기술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가 설명하는 독일 방식을 들으면서도 계속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말이죠.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접근법과 한국의 창의적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독일은 모든 것을 표준화하고 매뉴얼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이런 차이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독일의 체계성과 한국의 유연성이 만나니 전에 없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스가 흥미롭게 말하더군요. 이런 협력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 결합하니 시너지가 나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새로운 온도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였어요. 독일의 정밀한 센서 기술과 한국의 실시간 조정 기법을 결합해서 만든 시스템이었는데 기존보다 10배 이상 정확한 온도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확인했을 때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분이 말씀하시길 독일 기술의 정확성과 우리의 응용력이 만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네요. 이제야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석 주차에는 실제 생산 라인에서 새로운 공정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품질은 더욱 향상됐고 생산 효율도 30%나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품질은 독일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한국 기술에 대해 완전히 인식을 바꾸게 됐어요. 미하엘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헬무트, 당신이 옳았어요. 정말로 여기서 배울 게 많네요.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야겠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감동을 동료들도 함께 나누게 된 거였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한국 측에서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대표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을 우리 회사에 적용하는 작업이 시급했거든요. 무엇보다 동료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알리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제 결과를 보여주니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생산 라인의 개선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불량률이 즉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1시간에 한 번씩 수동으로 검사했는데 이제는 1초마다 자동으로 품질을 체크하게 된 거였죠. 생산팀 팀장이 놀라워하며 말하더군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니 왜 진작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소개했더니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개발팀에서는 매주 개선 아이디어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어요. 새로운 공정을 적용한 제품의 품질이 기존보다 현저히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유럽의 주요 전력 회사에서 우리 제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프랑스 전력청의 구매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말하더군요. 최근 독일 제품의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 내에서 제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한국 출장을 반대했던 임원들도 이제는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길 헬무트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네. 한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다른 기업들에서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업계 세미나에서 우리 회사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지멘스에서도 연락이 왔고 보쉬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 제조업 컨퍼런스였습니다. 제가 한독 기술 협력 사례를 발표했는데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이 독일을 능가하느냐, 어떻게 그런 혁신이 가능했느냐, 우리도 협력할 수 있느냐 등등 말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한 오스트리아 엔지니어가 한 것이었어요. 한국 기업과 일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기술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었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 발표 이후 제게 수많은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연결을 부탁하는 독일 기업들,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엔지니어들, 심지어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대학 교수들까지 있었어요. 저는 마치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한국협력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새로운 직책과 함께 명함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기술협력 총괄 자문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점차 자랑스러워졌어요. 제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독일의 자본과 시스템, 한국의 기술과 창의력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동 개발 제품이 나왔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도 독일에 지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서였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지원하게 됐어요. 한국 직원들이 독일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 때문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하더군요. 한국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또 다른 것을 배웠어요. 그들의 팀워크와 소통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 전체의 성공을 중시하고 서로 돕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어요. 독일 직원들도 이런 문화에 점차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독일 기업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혁신 정신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속적인 개선 문화와 독일의 체계적인 관리가 결합되니 시너지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지만 한국 동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제 삶에서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한국을 방문하게 됐고 한국 동료들도 독일을 자주 오가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협력이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5년 초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산업 박람회인 하노버 메세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주제는 한독 기술 협력과 미래 제조업의 방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함께 참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와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죠. 독일과 한국의 협력 사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과 함께 전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습니다. 과연 유럽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박람회가 시작되기 전날 밤 한국 동료들과 함께 리허설을 했어요. 발표 내용을 점검하고 전시물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표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한국 기술이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박람회 첫날이 왔습니다. 제 기조연설은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수만 명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긴장이 됐지만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지 효율을 넘어서 완벽에 가까운 정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한 첫 마디였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을 이렇게 극찬하는 것이 의외였을 거예요. 30분간의 발표 동안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들,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협력을 통해 이룬 놀라운 성과들까지 말이에요. 특히 무산소동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과정을 설명할 때는 청중들이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는데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손을 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받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프랑스의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이 독일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능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접근법으로 말이에요. 이탈리아의 제조업체 대표가 한 질문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겸손함이라고 답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거든요. 발표 후 우리 부스로 몰려든 사람들의 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박람회 첫날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무산소동 샘플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직접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는 기업 대표들,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엔지니어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매우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한 독일 대학생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편견 없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부스 방문자 수가 박람회 전체에서 1위를 기록한 거예요. 독일, 일본, 미국 등 전통적인 기술 강국들을 제치고 말이죠. 박람회 주최 측에서도 깜짝 놀라며 특별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셋째 날에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산업정책 담당 관리가 우리 부스를 방문한 거예요. 그는 한국과 유럽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박람회 마지막 날 저녁에 열린 폐막식에서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올해의 혁신 파트너십상을 우리 한독 협력 사례에게 수여한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서 한국 동료들과 함께 상을 받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인정해주신 유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한국 동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람회가 끝난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한국과 유럽을 잇는 다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기뻤던 것은 제 동료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달라진 조직이 됐어요. 하노버 메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된 저에게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초청 강연 요청이 왔고, 일본의 기업들까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독일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독일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 기술 특집 기사를 연달아 내보냈습니다. 슈피겔지에서는 한국의 기술 혁신 과정을 심층 분석한 기사를 실었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에서는 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독 협력의 의미를 조명했어요.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배운 겸손함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독일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베를린의 경제부 청사에서 만난 장관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헬무트 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한독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독일의 명문 대학들에서 한국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미넨 공과대학교에서는 한국기술연구소를 설립했고, 아헨 공과대학교에서는 한국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습니다. 젊은 독일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지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저를 한국지사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고민이 됐어요. 50 넘은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라면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고 말이에요. 2025년 가을,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 정착했는데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과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독일어로 번역된 안내문까지 만들어줘서 감동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한국 직원들이 열심히 도와줬어요. 점심시간마다 한국어 수업을 해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도 점차 좋아하게 됐어요.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들이 연달아 출시됐어요. 특히 차세대 무산소동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에서 첫 번째 생산 라인이 가동된 날이었습니다. 독일 기술과 한국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시설이었어요. 첫 제품이 생산 라인에서 나왔을 때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이제야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점차 그 효율성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독일은 모든 것을 천천히 확실하게 하는 문화인데 한국은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면 즉시 개선하는 방식이었어요.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생활 1년 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산업발전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외국인으로서는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상식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한독 기술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기술은 단지 자본이나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제 제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독기술협력 총괄 대표이사. 두 나라를 오가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사명이 됐어요. 독일의 후배 엔지니어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서 배워라. 오늘도 서울 사무실에서 독일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독일의 정밀 제조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였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이뤄낸 발전이 정말 놀랍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집안의 각종 전자제품 속에도 한국 기술이 숨쉬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진정한 기술력은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이에요.